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유진아, 엄마가 너 학비 대줄 형편이 안 돼. 고3 겨울, 창밖으로 눈이 소복소복 쌓이던 날,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방 한구석에서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차가운 손을 비비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서운했지만 우리 집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 우리 집은 늘 빠듯함이 공기처럼 흘렀죠. 괜찮아요, 엄마. 제가 빨리 취직해서 엄마 고생 덜어드릴게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평생 제 뒤에서 저를 떠받치던 엄마의 구부정한 어깨를 펴드리고 싶었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던 날, 저는 백화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제 꿈이 백화점 점원이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의 저에겐 안정이 필요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고객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미소로 응대하는 일. 처음엔 발바닥이 불같이 타올랐지만 월급을 받아 엄마 손에 돈을 올려드릴 때의 뿌듯함은 그 어떤 피로감보다 컸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죠. 유진아, 오랜만이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민지였죠. 반짝이는 귀걸이와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그녀는 대학생이 되어 한층 더 세련되어 보였어요. 응, 졸업하고 여기서 일하고 있어. 민지는 대학 다니느라 바쁘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오랜만에 수다 좀 떨자. 민지의 집은 아늑했어요. 모던한 인테리어, 푹신한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민지의 오빠 준혁은 제 기억 속에 없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유진 씨, 민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했다고. 책상 앞에 앉아있던 준혁 오빠가 안경을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 첫 만남부터 저는 그에게 이상한 끌림을 느꼈죠. 준혁 오빠 세무사 시험 합격했대. 축하해줘야지. 민지의 말에 저는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종종 만나게 되었고 준혁 오빠는 제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죠. 그는 제가 고졸이라는 것,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것에 전혀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유진 씨가 대단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해서 가족을 돕고 난 학교 다니느라 부모님 도움만 받았는데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자존감을 높여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고 1년 후 결혼을 약속했죠. 아들 제정신이야? 고졸의 백화점 점원이랑 결혼한다고?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 예상대로 준혁 오빠의 부모님은 반대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될 사람은 제 학벌과 가정환경을 노골적으로 지적했죠. 하지만 준혁 오빠는 흔들리지 않았고 민지도 저희를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엄마, 유진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데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시댁의 넓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의 누나인 큰 시누이, 그리고 제 친구인 작은 시누이 민지까지. 결혼 초 저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뭘 그렇게 꾸물거려. 밥상도 아직 안 치웠어? 고졸이라더니 손도 느리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은 매일 아침 일과처럼 시작됐어요. 큰 시누이도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를 은근히 깎아내렸죠. 엄마, 신경 쓰지 마. 원래 집안 배경이 그러니까 이해해야지. 호텔리어도 아니고 백화점 점원이었잖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에게 걱정을 주기 싫었고 어쩌면 제가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믿었어요. 결혼 8개월 차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지만 시댁의 반응은 차가웠죠. 아이고, 이제 진짜 일도 못하겠네. 뱃속에 아이 있다고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 말고 동네 마트라도 나가서 일해.
임신 초기 심한 입덧으로 힘든 날이 계속됐어요.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구토를 할 때도 시어머니는 쟤는 왜 저렇게 예민한 거야? 내가 준혁이 가질 때는 일하면서도 멀쩡했는데 라며 비난했죠. 그럼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또 꾀병 부리나 보내 하며 무시했죠. 정신을 잃기 직전 민지가 제 비명을 듣고 달려왔어요. 유진아, 괜찮아? 엄마, 오빠한테 전화해요, 빨리.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유진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아이도 너도 큰일 날 뻔했대.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 뒤에 선 민지의 표정은 격분해 있었어요. 오빠, 집에서 유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엄마랑 언니가 민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임신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돼. 당장 분가해. 민지의 폭탄 선언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같이 온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유진아, 진짜야? 왜 말 안 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제야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며 울음을 쏟아냈죠. 나 정말 힘들었어. 매일 아침 깨면 두려웠어. 어떤 말을 들을지, 어떤 눈빛을 받을지. 근데 오빠한테 말하면 가족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참았어.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희는 짐을 쌌어요. 남편은 집 근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저희의 진짜 신혼생활이 시작됐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미국이나 유럽의 제품들을 대신 구매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오빠, 나 이거 해볼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아기 태어나면 육아하면서도 가능할 것 같아. 남편은 제 도전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처음엔 아기용품이나 화장품 같은 소소한 물건들로 시작했지만 제 성실함과 꼼꼼함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배송 전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는 제 방식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저희 딸 지희가 태어날 무렵 친정엄마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딸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다는 엄마의 마음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죠. 우리 유진이 대단해. 이렇게 일하면서도 육아하고. 엄마의 도움으로 저는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직원도 2명 채용하고 취급 품목도 늘려나갔죠. 유진 씨, 우리 회사 제품 구매 대행 맡아주실래요? 규모가 커서 망설이시겠지만 유진 씨 평판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 유명 브랜드의 제안을 받으면서 저희 회사는 급성장했어요. 2년 내에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연 매출도 억대를 넘어섰죠. 남편도 세무사 사무소를 차려 안정적인 수입을 올렸어요. 저희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자동차도 바꿨죠. 그러던 어느 날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아, 우리 둘째 돌잔치 하는데 와줄래? 물론 불편하면 안 와도 돼. 내가 이해해. 민지의 둘째 돌잔치. 그간 시댁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민지는 제 은인이자 친구였어요.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자, 오빠. 민지 우리한테 정말 큰 도움 줬잖아. 그리고 솔직히 보여주고 싶기도 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남편도 동의했어요. 저희는 딸아이에게 예쁜 한복을 입히고 값진 선물을 준비했죠. 저도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고 팔찌와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돌잔치 장소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운명의 장난처럼 시댁 식구들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큰 시누이가 함께였죠. 그들은 저희 가족과 저희가 타고 온 벤츠를 번갈아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꼴값 더네 진짜. 어디서 허세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벤츠를 끄냐? 꼴에 지금 몸뚱이에 얼마를 두르고 온 거야?
큰 시누이의 독설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도 못지않았죠. 얘, 너네 아들 등골 빼먹고 사니? 이게 다 무슨 사치야? 고졸이라더니 무식해가지고 진짜. 제정신이야? 3년 만에 만남. 그들의 첫 인사가 이것이었어요. 딸아이가 놀라 울려는 것 같아 안아주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비웃으며 그럴 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나섰죠. 맞아요. 유진이가 벌어서 우리 이제 번듯하게 살고 있으니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큰 시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야, 제가 하는 말이 진짜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 니까짓 게? 아직도 니까짓 게라는 말. 가슴 속에 쌓였던 3년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요.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희 48평 아파트도 샀고요. 차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네요. 제 회사 직원이 10명이에요. 연 매출은 10억이 넘고요. 이젠 안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제 말에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또 다른 차가 보였죠. 시아버지의 동생 가족이었어요. 큰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죠. 어머, 옳게. 형님, 여기서 뵙네요. 아니, 유진이 아니니? 오랜만이다. 시아버지의 동생인 작은 아버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분은 결혼식 때 유일하게 제게 친절했던 분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작은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이구, 이 차 너희 거니? 벤츠네.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구나. 작은 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전에 들은 바로는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동생에게 거액을 빌린 상태라고 했죠. 아, 네.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좀 잘 되고 있어서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 아가. 정말이야? 아파트도 사고 사업도 하고. 대단하구나.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미안했어. 우리가 좀 어려워서 말이야. 참으로 뻔뻔한 변신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길을 살짝 피하며 대답했죠. 네, 많이 바빠서요. 아, 그러고 보니 시어머님 집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번에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직격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죠. 아, 그게. 지금은 월세 살고 있어. 내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그때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유진아, 우리가 예전에 좀 그랬지만 이제 화해하자. 너네 집 크다며? 우리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우리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 뻔뻔함에 웃음이 나왔어요. 민지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죠. 유진아, 들어가자. 손님들 기다려.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가,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더 하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실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로 정말 힘들어. 네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작은 집 하나만 얻어줘도. 저는 그제야 제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가 진작부터 같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 저희 집에는 신경 꺼주세요. 그리고 큰 시누이를 향해 덧붙였죠. 아, 그리고 나한테 니까짓 게라고 무시했던 거 기억나죠? 가방끈 짧은 고졸 출신이어도 돈은 잘 벌 수 있더라고요. 당신은 대졸이면서 지금 월세도 못 내는 거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학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빌기 시작했어요. 아가, 제발.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이번 달 월세도 밀렸는데. 남편이 앞으로 나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유진이한테 사과해요. 3년 전 임신한 유진이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꾀병이라고 했죠? 그때 전 유진이도 내 딸도 잃을 뻔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니까짓 게라고 무시했잖아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작은 아버님과 다른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을 구기기 싫었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민지가 나와서 말했어요. 유진아, 돌잔치 시작해야 해. 빨리 들어가자. 그리고 엄마랑 언니가 지금 유진이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다 부끄럽네.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돌잔치장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돈도 도움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동안 유진이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당당하게 돌잔치장으로 들어갔어요. 민지가 제 귀에 속삭였죠. 유진아, 진짜 잘했어. 나도 울컥했다니까.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는 종종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연락은 차단했고 그들의 어떤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죠. 1년 후 저희는 48평 아파트에서 지희의 5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인 화목한 자리였죠. 제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날 파티에 민지와 남편, 친정엄마, 그리고 지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행복한 저희 가족의 모습이었죠. 우연히도 그 사진은 민지를 통해 시댁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나중에 민지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는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특히 제가 고가의 주얼리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희 집 인테리어가 드러난 배경을 보고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라며 시어머니가 한탄했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어요. 저를 무시하고 학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가 성공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통쾌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